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집안에서 나는 나쁜 냄새 혹은 이상한 냄새를 다 잡아주는 위프 탈취제입니다. 화장실, 싱크대, 현관, 신발장, 옷장,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사춘기 애들 방, 어르신들 방도 있죠. 이런 데다가 방향제를 많이 두시죠? 이 탈취제는 악취, 세균, 즉 냄새의 근본 원인을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품 테스트에서 악취 물질의 98%가 30분 이내에 제거됐다는 실험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천연 소나무 오일을 사용해서 애기 방이라도 안전하고 향도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건 1회 구독자분들은 특별 할인가로 구입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뜨는 제품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사건 1회 몰에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서 선택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번 주 이슈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죠? 처음부터까지 차철남이. 차철남이지 계속. 네, 차철남이. 그런데 이름이 차철남 하니까 문득 내 이름 가지고도 약간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그게? 그 염교수 한 번씩 그 북한 사람들 혹은 이 조선족 이 사람들 이름 끝자리가 뭐가 혹시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남자하고 남자 많아요. 순자하고. 영남이, 정남이. 예. 남자 많아요. 순자하고 여자도 많이 봤어요. 탈북민 교육할 때. 아, 여자가 여자는 순자가 많겠지. 끝에 순자하고 여자도 많이 여자 쓰는 것 같더라고요. 여자가? 네, 금녀 뭐. 금녀. 아직까지. 근데 옛날에 이제 일제식 표기로 무슨 자자 많이 썼잖아요. 우리 어머니 때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자자는 안 쓰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남자들은 보니까요 학자가 많아요. 끄트머리에. 무슨 영학이 뭐 기학이 학자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남자 영남이 정남이 뭐 기남이 이게 많은 것 같고요. 남녀를 그렇게 이름이 붙이나 봐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북한 특징인 것 같아요. 이름이. 그다음에 이제 철수라는 이름 많더라고요. 철수. 무슨 수 이거. 숫자도 많고. 근데 여기 보니까 역시 이제 이게 조선족이다 보니까 시흥살인 사건 중국인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중국인, 조선족이지만 그렇죠. 중국인이니까요. 네. 차철남. 네. 사실은 조선족이 북한 쪽하고 연고가 돼 있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고향이. 그러다 보니까 이 이름도 그렇게 쓴 것 같은데 그거나마나 이 차철남이 나 이거 17일 날이네요. 그렇죠. 그제요. 17일 날 그 이제 살인 사건을 벌인 것 같은데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이에요. 그쪽 정왕동. 그 많잖아요. 정왕동 잘 알아요. 안산 살아가지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2명을 살해하고 2명은 또 다치게 했죠. 아유 정신 나간. 그리고 이제 도망갔다가 그래서 그 바람에 긴급 경보 떨어졌어요. 걔가 도망가가지고 못 잡는 사이에 그 주민들 돌아다니다가 무작위 공격하니까 이놈이 다칠까봐 출입 자제하라고. 얼마나 짧은 순간에 그 안산 정왕동 그 일대가 공포의 도가니에 들어가 있었겠어요. 이놈 이제 검거는 됐죠. 얘 보니까 17일 날 얘가 그 사람을 죽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죽인 사람들은 또 역시 조선족이더라고. 그러니까 2명을 공격을 한 거죠. 그 죽은 사람 2사람은 형제고. 형제간인데 아마 얘하고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건 얘 얘기예요. 일방적으로. 지가 뭐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들이 안 갚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뭐 더더군다나 그 돈 빌려주는 것도 2013년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돈을 도합 3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빌려줬다는 증거는 지금 있는 걸로 안 나오거든요. 계좌만 모를까 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일방적인 얘기긴 한데 그 자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서 집세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돈을 빌려간 이 형제 이 조선족 형제가 약 3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안 갚아서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오라고 불러가지고 미리 망치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2명도 방심했구나. 혼자니까 1대2니까. 그게 처음에는 아마 형을 부른 것 같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망치 준비하고 있다가 대화 과정에 때려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집을 나온 거예요. 그게 지 집이에요. 지가 새들어 사는 집. 그리고 그 사람이 아우디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 차를 가지고 이제 나온 거고. 자, 형이 죽었으니까 이제 동생은 또 다른데 한 100m 떨어진데 그 근처에 산대요. 거기 가서 동생도 거기서 또 미리 준비했던 칼로 살해를 했어요. 어떡하냐. 그리고 거기다 방치한 겁니다.
그리고는 한 이틀 동안 그 차 끌고 다니면서 차에서 집에는 시신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 차에서 이제 한 이틀 지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 새끼 나쁜 놈 새끼예요. 그거까지 아니 그러더니 근처에 있는 그 슈퍼 있잖아요. 네, 예. 마트에 가가지고 마트에서 그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찔렀어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편의점 점주가 평소에 지 험담을 했다는 거야. 험담을 해. 그 편의점 점주가 무슨 뭐 쥐를 뭐 험담할 이유가 있을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원 쪽에서 그 일정한 시간대에 자기가 새들어 살고 있는 네. 그 집주인, 네. 예, 남성이에요. 네. 그 남성 그 집주인이 일정한 시간대에 공원 어디 이제 이거 거닌다, 뭐 논인다는 걸 알아가지고 가서 또 그분을 죽이려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잘못하면 4사람을 살해할 뻔한 겁니다. 그렇죠. 또 안 잡혔으면 또 일 더 커졌을 거예요. 그러고 그 이유도 뭐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편의점에서 한 1.3km 떨어져 있는 체육공원에서 자신의 집주인인 70대 남성을 찌르고 도주했다. 근데 이제 두 분은 다행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망은 안 했습니다. 다행이에요. 근데 지금 뭐 자기 집에 불러서 죽인 사람 망치로. 그다음에 그 집에 찾아가서 그 동생은 또 칼로 찔러서 살해하고. 그러니까 형제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F4 비자로 들어왔더라고. 해외 동포 2012년도에. 그래가지고 13년 동안 이제 합법 체류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범행인데 일용직 근무를 가끔씩 했다고 그래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통장이 압류되고 이러는 바람에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20만 원 내는 거를 못 내가지고 짤짤맸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내 빌려간 돈 내놓으라는데 안 줘서 죽였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걔 일방적인 얘기 같고요. 그렇죠. 일방적 주장이고요. 아이고 정신 나간 놈이지. 그런데 얘 구속은 19일 날인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뭐 당연히 뭐 구속되겠죠 이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네 살던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문화 사회로 가는 지금 과정에서의 문제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중국은 이런 상황이면 사형이잖아. 사형이죠. 볼 것도 없이 사형이에요. 우리는 무기징역일 거고. 얘들도 알고 이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 은연중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일 저질러 봐야 최소한도 사형은 안 당해. 그리고 이런 의미가 있을까요? 중국 범죄자들 이렇게 자료를 보면 공안한테는 안 덤빈대요. 절대 안 덤벼요. 공안한테 덤벼 죽습니다. 경비원도 그렇대요. 왜냐하면 경비도 강력범죄자한테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냥 패버린대요. 제가 언젠가 염 교수님 얘기했나요? 백두산 올라가는 길에 잠시 쉼터 비슷한 데서 이렇게 우리 일행들이 있는데 일행 중에 한 분이 강아지 소리를 엄청 잘 내요. 하는 거 진짜 같아요. 근데 원래 거기에는 절대 강아지가 있어서는 안 된대요. 근데 왈왈하는 소리를 그 공안이 지나가는데 낸 거예요. 그 공안이 쫓아왔어요. 개인 나 확인하라고. 막 어디 개인 나. 그러다가 이제 막 다 이 사람 보고 우리가 웃으면서 막 그러니까 네가 이 소리 냈냐.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뭐 그 장난 비슷한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냈다 그러니까 바로 손 내밀으라고 수갑 채우더라니까. 채워줬어요. 수갑을 채우더라고. 너 이씨 그 공안 여긴 개가 없는 동네인데 네가 개소리 내갖고 공안을 놀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냥 졸지에 수갑 차고 관광객인데 우리 일행인데.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용케 그래도 내가 그래도 한국 경찰 신분증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또 서투른 말로 미안하다고 이거 몰라서 그런 거라고 신분증 보여주니까 그래도 그건 통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공안이라고 또 한 경찰하고 그래서 그분 우리 주혁이 형님 아마 내가 지금 이 얘기하면 방송 보고 그때 생각 나실 거예요. 근데 그 정도예요. 공안은 무소불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경찰은 우리나라 경찰이 좀 유명하대요. 외국에서. 모르는 걸로. 그러니까 물리력 행사를 잘 안 하는 걸로. 사실은 참 좋은 건데 사실은. 근데 강력범죄자한테 그러면 안 되죠.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바뀌어야 돼요. 아니 잊을만 하면 중국인 조선족 범죄. 인구가 좀 많아서 그래 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 통계 한번 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약간의 오류는 있어요. 이게 보면 뭐 이게 공식 통계 이렇게 뭐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또 경찰청 통계 이거 등등을 보면요. 물론 이게 지금 뭐 오래됐어요. 뭐 2015년 기준 요즘에 잘 통계 많이 안 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한 16개 정도 나라
나라가 있어요. 이제 그 나라 국민들,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외국인 한 16개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인구 10만 명 기준 이게 범죄율을 따지거든요.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 기준 범죄가 한 3,369건? 요 정도 되는데 이제 중국에는 그 절반도 안 돼요. 한 1,858명 정도. 이건 한족, 조선족 다 포함된 거고. 중국 사람 전체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16개 나라 중에서 가장 그 이 범죄율이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교수님? 몽골입니다. 몽골 사람. 네, 의외로 몽골. 인구 대비해 갖고. 예, 인구 대비해서. 그러니까 10만 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낸다면.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몽골 사람보다 중국 조선족들이 훨씬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만 명당 얼마 기준으로 따지면 뭐 중간 순위밖에 안 된다고 쳐 범죄율이. 그렇지만 우리가 피상적으로 느끼는 거는 많은 쪽수가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퉁퉁 큰 사고를 쳐버리니까. 세지 또 사건이. 그러니까 다 세잖아요. 세요.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그 인식에 머릿속에는 이 조선족들 강력 흉악 범죄는 쟤들이 도맡아서 해. 이런 인식이 자리 잡힌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저기 한동안 미국에서 베트남 갱이 막 설치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베트남이 또 완전 범죄 국가. 되게 힘들었대요, 베트남 사람들이. 그래서 맞습니다. 일본 놈들 와서 싹 막 총 들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멕시코가 깨졌더라고요. 베트남한테. 그 통계대 맞아요. 그 베트남이 셌다고. 근데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참 일 잘한대요, 미국에서도. 근데 이제 거기도 교민사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열심히 일하고 정말 선량하게 외국에 와서 돈 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근데 이제 베트남 조폭이 미국에 들어올 정도면 조폭은 교수님 아시잖아요. 그 이민 사회가 커야지 깡패가 당연하죠.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거기 주류 세력으로 해갖고 좀 먹고 살라고 넘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공산 체제가 싫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대요. 사회주의 체제 자체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가고 거기 갔더니 뭐 비자 받는데도 그놈 새끼들 때문에 제한되고. 또 이제 자꾸 이제 몰린데 이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차별이 심해지면 타운이 생긴대요. 딴 데랑 못 섞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 위협이 된다는 얘기죠. 그 교민사회에서도.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자꾸 이제 혹자는 뭐 보도를 통해서 이게 조선족에 의한 어떤 각종 범행이 일어나면 그 조선족 포비아 현상 경계해야 된다,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이제 뭐 16개국 중에서 한 9위 정도 범죄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 이론상으로는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피상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 불안감은 명확한 거는 인원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들에 의한 어떤 범행이 불안하게 느껴지고 또 한번 일으켰다면 막 칼질에 토막에 이러니까 그래서 뭐 정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모국이라고 와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뭐 거의 절대 다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들은 그런 얘기하지 왜 조선족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정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다문화 교육도 좀 다니거든요. 다문화 교육. 뭐가 나오냐면 그 중국에 있잖아요. 기반을 다 없애고 오신 분들이 좀 많대요. 아예? 여기서 그냥 살으려고? 네, 영주권까지는 안 나왔어도 그러니까 비자로 계속 연장해서 계신데 중국에서 집 팔고 땅 팔고 다 해갖고 아예 일로 와버린 거. 이주네 이주. 완전 그러니까 사실상 이주예요. 이주가 왔는데 이분을 얘기가 이제 그분들 교육을 가면 저 미친 놈들 몇 놈 때문에 나는 여기서 영주권 받아갖고 집 다 팔고 갖고 한국 사람 살고 있는데 환장 미친 새끼들 하나씩 얘기 욕을 하더라고 자기들도. 그러겠죠. 이 또라이 같은 놈 하나씩 계속 나타나니까 집단에는 같은 특성의 집단은 맞잖아요. 조선족이란 게.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동료, 어떤 집단에 대한 해를 끼치기도 하는 끼치는 거예요. 이거 그다음에 어찌됐건 일자리를 제공하고 돈을 줘가면서 고용하고 있는 한국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도 어마무시한 피해를 입는 거 아니에요. 또 국민들은 국민들도 불안하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자정 노력을 해라 그렇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왜 자정 노력을 하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아닌 겁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그 소속돼 있는 개념 속에서 진짜 그런 일이 없도록 참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정 노력을 해야 돼요. 서로 다 주의해야 됩니다.
아마 차철남이는 뭐 볼 것도 없잖아요. 그 무기징역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2명이나 죽였으니까 그죠. 근데 뭐 따지고 보면 중국인이 중국인 죽인 거예요, 두 사람. 네네. 그리고 한국 사람 둘을 다치게 한 거예요. 네. 누구는 혹자는 그래요. 야 중국으로 보내버려. 땅만 빌렸잖냐. 한국이라는 땅만 빌렸고 중국인이 중국 사람 2명 죽였으니까 그냥 저 중국으로 보내버려. 거기서 재판받고 처리되게. 그건 이제 법의 기준엔 안 맞는 얘기지. 이게 오직하면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그 기저 머릿속에 깔리는 건 뭐겠어요. 분노죠. 거기서는 사형이야 인마 그 소리잖아요. 화나신 거죠. 네, 화나신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제가 저번 주는 이 차철남이 때문에 시끌시끌했었어요. 네. 참나. 참나 별 희한한 일이. 또라이 새끼. 이게 정말 좀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말이야. 네. 두 번째 이슈 볼까요? 두 번째 이슈 보니까 이것도 이거 왜 그랬대? 이게 중국 청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저번에 내외부예요. 그러니까 예. 안에서도 그러고 밖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그 학생이 17살이네요. 네. 근데 이제 얘가 특수학급의 특수교육 대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좀 어딘가가 아픈 아이인데 이 친구가 그 17살이에요. 얘가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렀어요. 그 바람에 사람들이 꽤 많이 다쳤습니다. 네네네. 그 내용을 보니까요. 4월 28일 날 아침 8시 33분이니까 학교 온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가 재학 중인 청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 복도에서 흉기를 마구 휘둘러 가지고 교사를 다치게 하고 교장까지 교장을 다쳤잖아요. 환경 실무사 선생님까지 한 3명한테 중상을 입혔어요. 네. 그래서 또 밖에서도 또 한 3사람한테 경상을 입히고 네. 그러니까 중상 셋, 경상 셋. 네. 그 6명을 다치게 한 거예요. 마구 휘두른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 이거. 근데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참 깝깝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뭐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아마 따 비슷하게 당했겠죠. 이제 그런 게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얘들이 나를 무시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그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방화쇠가 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네. 본인이 호감을 품고 있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여학생이 있었구나. 트리거 역할을 한 게. 네. 그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급격히 자기한테 거리를 두기 시작했대. 얘는 그렇게 느낀 거예요. 네네 그냥 자기 혼자. 그래서 니네들이 나를 전체가 나서서 따시키니까 내가 좋아하던 저 여자의 여학생 쟤도 나를 같이 지금 따를 시켜. 이거에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행을 결심을 하고요. 집에다가 당일날 그 범행을 암시하는 취지의 메모를 남겼대요. 아 메모까지. 그리고 흉기 여러 점을 챙겼답니다. 그 미국의 또 총기 난사하는 거랑 똑같네. 그 조승희 사건이 갑자기 생각나요, 그죠? 똑같네요. 이거는. 예, 흉기 여러 점을 챙겨갖고 일찍 등교를 했다. 그리고 나서 복도에서 딱 마주친 게 교사예요. 근데 교사한테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여학생 있잖아요. 네. 걔한테 말 좀 전해주세요. 교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걔한테 내 말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교사가 뭔 얘기인데 내가 좀 미안했다고 그동안 미안했다고 그 말 좀 선생님이 걔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교사가 야 인마 그거 네가 직접 할 일이지. 그 너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거기에 뺑 돌아버린 거예요. 그 목 졸르고 난동 피우면서 그때부터 그냥 교장이고 저 환경 실무사 선생님들이고 말리는 사람 마구 찔러버려. 큰일 날 뻔했네. 이거 큰 사건 날 뻔했어요. 네, 진짜로. 큰일 날 뻔했네. 큰 사건 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구속했어요. 예, 구속해야죠. 구속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게 예. 구속 기소를 했는데 대검찰청 통합 심리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검찰이 이렇게 말했어요. 얘 범행은 사전에 계획된 그건 명확하죠. 예, 흉기 들고. 사전에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이상동기 범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지 맘대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예.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상동기 범죄를 이제 그 사전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그 전에는 묻지마 범죄라는 이름으로 어렵죠. 불렀어요. 그건 어려운 표현이. 즉 말하면 이런 거예요.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벌이는 폭력적 범죄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걸 묻지마 범죄라고 불렀는데 어감이 너무 나쁘잖아요. 아,
잘못 해석된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도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2022년 1월 달에 경찰청에서 요거를 이상동기 범죄라고 명칭을 정정했어요. 네, 그거 미국 따라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 이상동기 범죄 통계도 그때부터 냈어요. 그 2022년 이전에는요, 그 통계 따로 안 냈어요. 그냥 정신 아픈 걸로 분류했어요. 전에 교수님 저희 공부할 때 모티블리스 크라임이라고 했잖아요. 네. 무동기 범죄. 무동기 범죄. 네, 형사정책에 그랬는데 무작위 범죄, 무동기 범죄. 네, 근데 그것도 미국에서 비판이 많았던 거예요. 동기가 왜 없냐고. 사람 공격 관련 거 자체가 동기. 그놈은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놈은 본인 자신은. 그래서 그걸 이제 바꾼 게 그 abnormal motive crime이라고 그러거든요. 비정상적 동기로 인한 범죄. 어떤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동기에 의한 범죄. 예. 원인을 알 수 없는 동기에 의한 범죄. 경찰청에서 잘 바꿨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상 동기 범죄라고 2022년 1월 달부터 바꿨어요, 경찰이. 잘했네. 그래서 얘도 뭐 짐작컨대 얘는 아픈 거는 명확해요. 어디가 좀 아프네 얘. 그래서 심신미약이 일정 부분 인정될 개연성은 높다. 그래도 보호 치료 좋긴 하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우리가 그런데 경계해야 될 거는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나오니까 이것도 잘못하면 욕 먹을 수 있는 그 이야기일 수 있는데 현실적인 얘기니까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아니 걱정을 하는 선생님들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주변에 일반 학교에 그 일정 학급을 특수학급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이래요. 우리가 특수학교 학생들을 그 별도로 모집하는 이 시스템이 많이 부족하대요. 시설이. 특수학교 모자라요. 특수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제 그 학교에다가 특수학급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섞여서 하는데 교사들 얘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선 얘들을 컨트롤하는 전문 인력이 얘들을 관리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렇죠. 특수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다 그쪽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해줘야지 되는데 특수학교가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 선생님들이 물론 환경실무사 따로 있어요. 이 특수학급 애들을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공간에 섞여 있으니까 혼재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사실 선생님들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일리 있어요. 이거는 섞여 있기 때문에 섞여 있는 거를 비난한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또 관리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특수학교도 사실은 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많이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 제가 특수학교에 대해서 저도 이제 교육연수원 교사 교육을 하잖아요. 하는데 이 말씀 특수교사 중학교 교장 선생님들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제가 만나거든요. 특수학교가 보통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 과정을 한 번 해요. 같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특수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 말씀이 뭐냐. 첫째, 시설을 지으려면 특수학급에 오는 아이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좀 지적으로 조금 어려운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등하교 거리가 멀면 안 된대요. 여기 일단 장애가 있는 애들이라. 그렇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수학교 시설 잘 돼 있는 건 교수님 지나가다 보시면 뜬금없이 있잖아요. 산골짜기에 있고 막 논바닥에 있고 맞아. 보신 적 있죠. 뚝 떨어져 갖고 교통도 불편하고. 왜 그러냐? 그걸 도심에다 지려고 하면 난리가 난대요. 님비 현상이 또 거기도 또 장난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교장 선생님 뭐라고 그러냐면 쓰레기 그 있잖아 재활용 센터 있잖아요. 그것도 혐오시라고 난리치는데 그것만도 못하다 이거예요. 자기는 교육시설인데. 속상하지.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 등하교를 하려면 버스 있잖아요. 그 특수학교 버스 있어요. 그걸로 이제 그 운전직 중간인데 싣고 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렇다 보니까 그 타는 시간도 많이 걸린대요. 부모님하고 인수인계 받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리는 멀지 차는 한참 타고 있어야지 애들이 너무 불편한 거라. 그러니까 학교로 가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럼 등하교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짧게 해달라는 요구가 또 있는 거예요. 근처에 학교 보내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수학급을 별도로 공립학교에 만들어갖고 운영을 한대요. 하면 이게 이제 특수학급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교장교감 선생님이 특수교육 담당이 또 아니고 일반 교육 담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수반 관리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노력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거 정말 이거 사실 이거 참
시급하게 해결이 될 문제예요. 이 아이 사건 때문에 이게 좀 수면으로 드러나긴 했어요. 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교수님 말씀하시는. 이거 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네. 확실히 돌아봐야 돼요. 예. 물론 얘가 범행한 걸 가지고 미워한다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 대책 같은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예요. 가치가 사는 세상으로 가야죠. 근데 교사분들 지인들하고 요 사건 관련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 얘기하셨어요. 나오더라고요. 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다. 나머지 하나 사건을 보면 이거 잘 혼났어 이 새끼는. 나 봤어요 동영상. 4월 6일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6일 날 새벽 5시 30분이에요. 오전 예. 대전경찰청 112 상황실에 노상에서 시비 거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요. 네. 노상에서. 근데 5시 반에 뭐 일찍도 나와가지고 이게 대전 서구 둔산동 쪽이에요. 거기 시청 앞에. 네, 그러니까 이제 갈마지구대 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근무하는 경찰관 2명이 이제 삐까 하고 갔겠죠. 네. 갔더니 시비가 붙어서 다투고 있어. 네. 그래서 떼어놨어요. 양쪽 입장을 이제 다 들어봐야 되잖아. 떼어놓고 왜 싸웠는지. 분리조치해야지. 그랬더니 이제 인적사항 다 확인하고 이제 왜 그랬어요 이거 이제 하는데 한 사람이 술이 좀 취해 있어요. 술이 취한 사람이 이제 횡설수설하면서 막 경찰관한테 얘기를 계속 한 모양이야. 인적사항. 분리해서 또 얘기하더라고요. 화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경찰관이 자기 얘기를 제대로 안 들어준다고 그러면서 이제 시비가 이 사람한테 붙었던 시비가 경찰로 가버렸어요. 그 팀장님한테 한 것 같더라고. 출동하신 남자 경찰 중요한 남자 경찰관. 경찰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시비 붙었던 사람은 저 떼놓기만 하면 자기 가려고 그랬던 거니까 나 저 사람하고 처벌도 원치 않고 신경 쓰기 싫으니까 갈래요 하고 그 사람은 빠지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러면 서로 큰 문제 없네요. 각자 가시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중재한 겁니다. 중재. 그 정답이지 그게. 예,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그때부터 경찰 붙들고 들어줘요. 술 취해갖고.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그러고 자기 얘기하고 싶은 거 하고 막 화를 내고. 근데 경찰관이 선생님 이제 끝났으니까 가시죠. 우리도 빨리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신고도 있고. 그러니까 내 말 똑바로 안 들어준다고 경찰관 머리를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머리 받더라고요. 이렇게. 머리를 들이받아 버린 거고. 그 주변에 아마 일행이 있었던가 봅니다. 일행이요. 일행이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관이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건 공무집행방해입니다. 그렇죠. 하고 이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그러면 이제 체포할 거예요.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인마 내가 유도왕이야. 유도. 내 유도왕인데 한판 하자. 아니 경찰 중에 다 유도할 줄 알지. 그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경찰관 팔하고 목을 잡고 패대기를 한번 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꺼내가지고 이제 아마 허벅지에 발사를 한 모양입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다른 더 지원 또 더 받아갖고 경찰관들이 나와서 현행범 체포했어요. 공무집행방해로. 그 동영상 보니까 그 조수인 경찰관이 그냥 쏴버리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냥 쏩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처리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예전에는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요. 공집방에 걸려서 들어오면 구속영장 신청은 원칙으로 했어요. 공무집행방. 이후에 하는 방법 나오고 공집방에는 왜 공권력에 대한 이건 한 거니까요. 공권력 침해잖아요. 공권력은 엄밀히 얘기하면 공권력이 무너지면 우리 서민들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경찰 제복을 입는 김복준이를 때린 게 아니에요. 경찰관인 김복준이가 제복을 입고 있으면 이 제복은 국가예요. 그러면 국가를 폭행한 거예요. 국가. 그렇죠. 공권력은 국민 전체를. 그러니까 이제 그 얄짤없이 그때는 그 영장을 신청했는데 최근에 추세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공집방에 어지간한 거 올라가봐야 전부 다 불구속이에요. 다 기각돼요. 다 기각됩니다. 예전에는 영장이 딱딱 떨어졌었어요. 워낙 기각률이 많다 보니까 경찰이 알아서 어지간한 거는 이제 구속영장 신청도 안 해요. 그냥 불구속 송치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이 사람도 아마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불구속 송치했는데 벌금 떨어지겠죠. 공무집행방해 도대체 계속 증가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얼마나 좀 늘었나 하고 내 통계 한번 찾아봤어요. 2024년 작년 2월 기준 현재로 보니까요. 대검찰청 통계예요. 거기 봤더니 약식 기소, 그러니까 벌금, 그리고 재판에 회부돼서 구속돼서 회부된 사람, 이 사람들 통계가요 8,804명이에요. 맞네. 작년 한 해. 그러니까 이게 다 공무원들 두드려 패거나 덤볐든가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 1년에 8,804명이
공무집행방해를 당한다면 이 나라는 공권력이 확립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위험한 겁니다. 이거 무지하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네. 뭐 잘 아시겠지만 공무집행방해는 이제 일반 공무집행방해 형법 136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어요. 네. 그거 말고도 이제 위계공무방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속여가지고 하는 게 네. 위계공무방해. 그리고 단체라든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를 소지해가지고 네. 공무원한테 공무집행방해하는 걸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그래요. 네.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는 2분의 1 가중해요. 세죠. 흉기 들거나 그런 거. 예, 2분의 1 가중해요. 그러니까 5년에서 2분의 1 가중하면 한 7년 내지 8년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건데 그거를 제가 또 경찰청 통계도 있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23년도에 공무집행방해가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양 교수님? 검찰보다 훨씬 많겠죠.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몇 건이나 돼요? 1,759명이에요. 한 해 국내에서 일어나는 게 꼭 경찰 말고 네.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이 공무집행방해가 한 해 2023년 한 해에 1,759명이에요. 이건 공권력 개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렇죠. 그다음에 2021년도는 9,132건이었거든요. 계속 늘어나네요. 자꾸 늘어나요. 예. 2022년도는 그때부터 1,288명. 그리고 2023년도에 1,759. 그러니까 그냥 유지하는 겁니다. 10,000대 이상으로. 그것도 공무집행방해 중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다중의 위력, 다수가 한 거, 또 칼 들은 거, 흉기 들은 거. 이거는 또 보니까 2021년도에는 453건이에요. 이거 위헌범입니다. 네. 그리고 2022년도에는 583건, 네. 2023년도에 606건. 아유. 1,000건 가까이 된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공무원들이 위험에 빠져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수님 그 동물학대범도 최근에 구속영장 나오잖아요. 예. 상습인 경우에. 그러니까 저번에도 어떤 경찰관분하고 이제 밥 먹다 들은 얘기인데 교수님 이게요. 개나 고양이 때려도 구속영장 나오는데요. 그건 내 말이. 경찰관 배도 안 나와요. 개나 고양이가 우습다는 게 아니라. 우습다는 건 절대 아니지. 그래도 이게 좀 비례성은 맞아야 되지 않냐고.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어떻게 반려동물만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제복을 입고 있지만 네. 그 사람도 누군가의 네.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경찰관도. 그러시더라니까. 근데 진짜 고양이 뭐 개 학대하는 거, 강아지 학대하는 거 이것도 영장이 발부되는데. 네, 실형 나오는데. 공무원 저 경찰 공무원, 시청 공무원, 소방 공무원을 두들겨 패도 코피가 터지고 코뼈가 부러져도 불구속이. 이게 안 되니. 이거는 정말 아니에요. 네. 그럼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오늘 이슈는 한 요 정도 세 건 정도 세네요. 정리하도록 하죠.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피부관리 제품인 콜라겐 파우더를 소개해요. 콜라겐 원료가 92% 함유되어 있는데요. 초저분자 콜라겐 원료라 피부에 흡수도 아주 잘 되고 눈가 주름, 얼굴 주름, 목 주름에도 좋다고 해요. 피부 관리숍에도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스킨, 앰플, 크림에 이 콜라겐 가루를 섞고 피부에 바르면 돼요. 팩으로 사용해도 되고 건조한 발 뒤꿈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사용 가능해요. 입소문난 인기템, 수많은 후기. 비싼 피부샵 대신 집에서 간편하게 꿀피부로 관리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